네,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여기는 주식포차, 저는 주식포차의 황윤기입니다. 자, 너무나 힘들었던 7월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7월 한 달 돌아보면은요, 날씨는 정말 너무나 더웠고요. 시장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한 달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자, 오늘 지수 올라간 걸 봤을 때 정말 이 시장이 범상치가 않구나. 올해 시장은 정말 뜨겁고도 뜨겁구나라는 지점들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595.45포인트의 장 마치면서 오늘 무려 17.91%라는 지수 상승률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상승해 주더라고요. 무슨 종목도 아니고 종목도 사실 이렇게까지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만큼이나 오른 건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루 만에 1000포인트가 상승해 줬고요. 코스닥은 719.76포인트의 장 마치면서 역시나 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 10%가 넘는 지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11.63% 상승 마감해 줬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숫자가 다소 아쉽습니다. 6,500포인트라는 코스피 지수, 그리고 700포인트 선인 코스닥 지수. 사실 우리가 9,000피, 만피까지 바라봤었던 코스피였고요. 1000스닥, 3000스닥까지 기대를 했었던 코스닥인데 이렇게 17%, 11%나 올랐는데도 현재 지수가 6,500선, 그리고 700선이 나는 지점은 7월 달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회상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지수를 끌어올려 준 건 단연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의 러브콜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7조 넘게 담아줍니다. 기관도 1조 넘게 담아주면서 지수를 크게 상승해 줬는데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전반적인 수급이 거의 다 IT 업종에게 집중이 됐다라는 점 우리 그렇게까지 이상하지 않죠. 자, 그리고 개인이 8조 넘게 매물을 출회했다라는 지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안에서 펀더멘탈이 안 좋아진 것은 없는데요. 투심이 정말 많이 좀 나빠졌었잖아요. 이 개인의 투심, 개인의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심해진 터라 사실 이제는 수익을 볼 때마다 팔아야 한다라는 심리들이 좀 많이 우선된 것 같습니다. 8조 넘게 매물 출회하고 있는 개인 확인해 봤고요. 자, 코스닥 안에서도 4천억 원 넘게 개인은 매물 출회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실 장중에 매수 우위 포지션을 보이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 매물을 좀 던지면서 매도 우위 쪽으로 가닥 잡았고요. 기관은 이 안에서도 담아줍니다. 3천억 원 가까이 담아주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포지션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사실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의 이 돌아옴, 컴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반갑지만 자,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이 던졌었던 외국인인 터라 지속성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8월 달에 외국인이 얼마나 또 지속적으로 컴백을 하는지 IT 업종 얼마나 또 매수를 해주는지는 체크를 계속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오늘은 좋았지만 7월 한 달만 봤을 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퐁당퐁당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까지 쉽게 발동할 수 있었나? 라는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7월 한 달에만 사이드카가 23번 울렸습니다. 올 한 해 72번이 사이드카가 울렸다고 하던데요. 7월 한 달에 37%가 몰렸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6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가져온 이 그래프는 코스피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자, 맨 앞에가 1월 1일 그리고 7월 한 달까지 보인 그래프입니다. 쭉 내려와서 직전까지 7점, 그러니까 극단적 공포 수준을 보였었던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었던 지수였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한 달 전의 지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6월 30일에 8,476포인트가 종가였거든요. 오늘 17% 오른 종가가 6,500선이었죠. 코스닥은 900포인트 선이었습니다. 6월 30일에 916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었던 코스닥 지수가 7월 31일 사실 그동안 그렇게까지 올라주지도 않았거든요. 코스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준 거지 코스닥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렇다 할 만한 상승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또 한번 같이 주저앉았었던 7월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719포인트에서 장 마쳤던 코스닥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7월 한 달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다시 한번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까지 시장이 좋았던 이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겠죠. 7월 마지막에 빅테크 실적 시즌이 계속 몰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FOMC도 그래도 시장이 순조롭게 좀 소화를 해냈습니다. 어느 정도 매파적인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무스하게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8.19%나 상승하면서 2025년 4월 9일 18.73% 올랐던 것 다음으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바네크 반도체 ETF도 6.82% 상승해주면서 반도체단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 속스도 8.5% 상승했죠. 자, 반도체단, 메모리 반도체단이 특히나 이렇게나 좋았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한몫을 크게 해줬기 때문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15%가 상승해줬고요. 자, 매출 확인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걱정했던 것들이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까지 정말 막대하게 투자했던 것들 회수가 가능할까? 이것들이 매출로 충분히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어느 정도 좀 해소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이 900억 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한 수치 보여줬고요. EPS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가 4.24달러였는데 4.81달러로 이 예상치 상회하는 숫자 또 한번 보여주면서 견조한 숫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을 했던 건 클라우드 매출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좀 크게 찍혀주면서 31.6% 성장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연결성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확인을 한 것처럼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15%나 올랐으니까요.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론도 18.4%, 샌디스크도 26%나 상승해줬고요. 반가운 부분 SK 하이닉스의 ADR도 18%나 급등했었던 미국 시장이었죠. 여러 가지 고마운 멘트들이 장 막판에 또 나와줬습니다. 오늘 정말 피날레처럼 7월 마지막 거래일은 그래도 기분 좋게 끝내줘서 참 고마운데요. UBS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수익성 여전하다. 특히나 에이전틱 AI 수요가 역시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JP모건도 지금 반도체 급락을 이끌어냈었던 헤지펀드 매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실적 같은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 역시나 수급적인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 덧붙여주면서 오늘 시장의 반도체주들 힘을 좀 많이 밀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이슈였죠. 최태원 SK 하이닉스 회장이 사상 처음으로 48억 원 규모의 장내 매수를 공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 공시 바로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발빠르게 바로 또 공시를 내주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최태원 회장의 의지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개인사 같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태원 회장이 오늘 하루에만 몇십억을 또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같은 소식 덕분에 SK 하이닉스 오늘 상한가라는 기염을 또 토해해 줬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이어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희비와 이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은 이것은 추세 전환의 신호탄일 수밖에 없다라고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만큼까지 상승을 하면 보통 역사적으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 사실 좀 더 평범한 그러한 그림인데요. 그렇지만 올해 시장은 역사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역사를 따라가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그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은 약해진 국내 증시의 체력이 드러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국내 시장을 보여준 결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급락 후 일시적으로 반등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락의 절반 정도 올리는 그런 것이라면 상승의 추세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많이 짚더라고요.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 조건들, 이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었죠. 그러면서 외국인 헤지펀드 및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행 전까지 수십조 원의 규모의 강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이 확산이 됐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청산이 되고 숏커버링과 외국인의 그 7조 넘는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오늘의 상승이 나온 것이다. 아직 상승의
추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시선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최근에 많이 내려가면서 12개월 선행 PER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이익이 3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시총에 해당하는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내내 이러한 이익들의 추세들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정은 이릅니다. 지금 연초 이후에 수익률 50% 가까이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쪽으로 우리가 정말 바랬던 300만 원 같은 그리고 40만 원 이런 숫자들 계속해서 조금 찍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는 것은 약간은 이를 수 있다라는 시선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업황의 호황 지속성일 텐데요.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2027년을 넘어서서 2028년 이후에도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증권가들의 시선까지 오늘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상승률만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아도 너무나 좋죠. 삼성전자 20만 원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세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 보여주네요. 26.81% 상승해주면서 종가 26만 2,500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살다 SK하이닉스 상한가 찍는 걸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내려갔었고 120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던 하이닉스인데요. 금세 빠르게도 올라가면서 그래도 200만 원에 좀 더 근접한 가격 보여줍니다. 오늘 종가 171만 8천 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기나 전력 그리고 전선 쪽도 좀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았겠죠. 삼성전기도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삼성전기도 100만 원을 이탈하면서 사실 굉장히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 SK하이닉스 같이 끝없이 고공행진하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MLCC에 대한 이 견조한 부분들은 사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전기의 주가는 크게 정말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자, 오늘은 114만 원까지 그래도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이 전력 설비 쪽도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숫자들 보여주면서 역시나 반등할 때는 가장 먼저 AI 쪽이 수혜를 받는구나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